내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와 해결책, 소비 습관과 극복 전략.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4가지 습관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자신의 소비 습관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재정적 자유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소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이나 쇼핑으로 그 기분을 전환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정이 불안정할 때 충동 구매가 평소의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로 인해 10만 원짜리 신발을 구매하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며칠 후 후회와 함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자신에게 이걸 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경고하는 습관을 들이고 요가, 독서, 산책 등 무료이면서도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남들 눈을 의식한 소비입니다. SNS와 온라인 미디어에서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접할 때 나도 사야지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남들의 삶이 과장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수입과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등 나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월급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예산 없는 무분별한 지출입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면 월급의 25% 이상의 금액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앱이나 수첩을 사용하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매달 예산을 세워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은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은 저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택시는 편리하지만 10분만 일찍 일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택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비 1만 원과 지하철 요금 1,250원의 차이를 한 달에 20번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20만 원의 절약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람을 10분 앞당겨 설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0분 부지런함을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할부 중독입니다. 할부는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제품을 12개월 할부로 이자율 7%로 결제하면 추가 7만 원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고가의 제품은 가능하면 현금 결제하여 할부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입니다. 월급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자. 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대신 선저축 후소비 원칙을 적용하여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저축한 후 남은 돈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저축액이 복리 효과로 쌓이면 미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쓸데없는 할인 구매입니다. 50% 할인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면 결국 쓰이지 않고 버려집니다. 쇼핑앱 알림을 끄고 광고 메일을 삭제하며 안 사면 절약이라는 문구를 배경화면에 설정하는 등 유혹을 이겨내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여덟 번째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노후에 의료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스트레칭,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마인드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작은 지출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커피 한 잔, OTT 구독료 등 사소한 지출이 한 달, 1년 동안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지출을 기록하고 30% 절약하는 도전을 통해 큰 금액으로 모아보세요. 열 번째는 저축 습관 부재입니다.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저축 계좌에 넣어두면 매달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로 큰 자산이 됩니다. 11번째는 신용카드 관리 실패입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빚이 쌓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자율이 높은 카드부터 우선 상환하고 현금 사용 비율을 높여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번째는 단일 수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월급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경제 지식 부족입니다. 이자율, 복리, 투자 원칙 등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지 않으면 잘못된 금융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매달 경제 관련 책 한 권 읽기나 금융 강의를 통해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보세요. 14번째는 과다한 월세 지출입니다. 월세가 수입의 40%를 넘으면 저축이 어려워지고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가능한 경우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를 고려하는 등 주거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세요. 여러분, 이 14가지 습관 중 몇 가지가 여러분의 생활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재정 관리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와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